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역시 쉽지가 않네요. 이 지지부진한 증시. 코스피 오늘도 계속 그냥 약보합 정도로 3125에서 또 옆으로 슬슬 기어 다녔습니다. 코스닥도 뭐 크게 상승세는 못 나오고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만 윗꼬리를 남기면서 0.86%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일 추이 보시면 코스피 좀 장 초반에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아쉽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이렇게 팔면서 좀 오늘 금요일에 좀 신나게 어제 미국처럼 쫙 올라줄 줄 알았더니 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은 계속 조금씩 올라서 다시 또 1176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역시 미국처럼 또 이렇게 쭉쫙 올라가는 그런 거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 보유 종목도 뭐 오른 거 좀 있고 또 떨어진 것도 많이 있고 한 절반보다 조금 더 하락을 많이 했네요. 예, 이렇게 조금 코스피가 나왔고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계속 좀 수익 실현하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올라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올라주고 있고 이렇게 2차전지 쪽 소재주들이 괜찮은데요. 다시 한번 또 요걸 이제 다시 또 삼중천장 이후에 이제 16만 8천원 선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쭉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물량을 좀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 없이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제가 텔레그램 뉴스로도 공유 드렸지만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O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쫙 올랐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딱 V자 반등을 실현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이 회복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분할 이슈로 좀 못 오른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 후에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텔레그램에도 이렇게 공유 드렸지만 이 정제 마진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 5.2불이었는데 지금 셋째 주에 7.9불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이 괜찮아서 지금 9월 정유사 실적들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상 지금 계속 뭐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한번 폭발하면은 또 무섭게 또 실적들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항공유 마진인데요. 항공유 정제 마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유 스프레드가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항공주를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고요. 지금 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또 금융지주 쪽 또 요즘 은행 또 금리 인상이라던가 배당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실적도 좋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다시 또 어제 미국도 그렇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하락하면은 더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락을 안 하면 일단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리 뭐 이거 빨리 좀 탈출하고 싶은데 계속 뭐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뭐 크게 상승 없이 쭉 가고 있고요.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뭐 정 안 되면 배당 받으면 되고요. 일단 마음 편하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락. 예, 오늘 롯데케미칼 장 초반에 좀 올라줘가지고 오늘 탈출시켜주나요? 했는데 고가 2.32%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솔루션 아쉽네요. 그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이렇게 다시 또 내려앉아 버리는 이런 좀 아쉬운 모습,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시가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코스피가 한 3200선까지는 올라와야 그래도 저희 계좌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스코리아 미코 드디어 조금 반응이 오네요. 한 7%, 7.9까지 올랐었네요. 몰랐습니다. 7.9까지 오른 줄은 몰랐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예, 그래도 뭐 3.8% 상승 마감 나이스입니다. 괜찮습니다. 좋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미코는 그래도 한 10% 이상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제가 계속 살려고 산다 하면은 이렇게 또 10만원 다시 또 회복해주는
아주 우리 귀여운 종목이죠. 진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진짜로 무슨 와 진짜 완전히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예, 차라리 확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할 텐데 일단은 10만원 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ENF 그리고 원익 IPS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보유 종목에 제가 추가를 안 했네요. 우리 오늘 액세스바이오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좀 한번 올려가지고 투표도 해보고 했는데요. 의외로 또 매수하지 말란 분들이 40%나 되셔가지고 일단 그냥 매수를 하지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또 와이프가 저녁 먹는데 되게 좀 수줍게 자꾸 액세스바이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나 했더니 자기가 어제 오후에 액바 사가지고 거의 고점에 물려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이프도 샀는데 또 부부 일심동체니까 우리 와이프 구하러 가자, 물에 빠진 와이프 구하러 가자 하고 들어갔다가 오늘 저도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빠져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수를 했지만 시가에 매수를 했지만 오늘 윗꼬리 뭐 거의 윗꼬리 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1.9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답한 마음에 일단 IR에 전화를 했고요.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 우연히 통화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 요거 물어봤습니다. 국방부 이거 계약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거 뉴스도 안 나오냐, 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은 아니었으나 그 IR 대행 분께서 회사로부터 답변 들은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액세스바이오 아시다시피 액세스바이오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요 인트리보 홀딩스가 이걸 따낸 겁니다. 인트리보가 이제 따낸 거고요. 저는 사실 이게 인트리보 홀딩스라서 또 약간 찝찝함이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그동안 계약한 게 인트리보 홀딩스가 아닙니다. 지금 인트리보 홀딩스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그동안 계약한 계약 상대방을 보시면 인트리보 홀딩스가 아니라 인트리보 다이어그노스틱입니다. 똑같은 인트리보지만 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찝찝했는데 일단 제가 구글링이나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인트리보 다이어그노스틱이나 인트리보 홀딩스나 똑같은 결국에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회사가 아닌가 싶고 오늘 IR에 통화할 때도 제가 이 인트리보가 왜 계약이 됐는데 액바에 이제 그 계약 소식이 안 들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인트리보 홀딩스와 다이어그노스틱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인트리보가 계약이 된 거고 계약 당사자는 인트리보인 거고 인트리보가 발주를 해야 그 액세스바이오가 또 계약 공시가 나오든 금액이 안 되면은 뭐 보도자료가 나오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트리보가 반드시 액세스바이오에 발주를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계약했던 히스토리를 봤을 때나 그리고 지금 그 홈키트 승인을 받은 업체를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트리보가 액세스바이오로 발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6개 업체인가요? 홈키트 승인받은 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여기 오라슈어랑 여기 이제 계약이 됐다고 여기 나오고 또 여기 퀴데라고도 됐다고 나오고 에보트랑도 됐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데가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또 일룸 뭐 베콘 디킨스인가요? 그 3개 정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두 업체는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 직접 들어오지 인트리보를 통해서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액세스바이오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유통도 인트리보 통해서 한 거고 일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미국 정부랑 계약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트리보가 여기에 참여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상식적으로 진단키트 업체가 아닌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때는 어느 업체 거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국방부에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냥 요건 뇌피셜인데 이미 인트리보가 요걸 따낼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업체 걸로 쓰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액세스바이오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제가 이제 영업하는 추가장에게 물어봐서 서로 이렇게 좀 상의를 한 결과 그 입찰을 통해서 이제 1년간 지금 공급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뭐 군수사령부가
필요 수량을 취합해서 이제 발주를 하겠죠. 그 이제 뭐 건건이 혹은 이제 월별로 혹은 뭐 분기별로 이렇게 모아서 발주를 할 텐데,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인트리보가 엑바에 발주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엑바가 공시를 하든지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분할해서 발주돼서 금액이 그 공시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공시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공시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보도자료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IR 통화했을 때는 기준이 되면 당연히 공시를 낼 거고, 기준이 안 돼도 보도자료를 낼 거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게 뭐 바로 안 나오는 게 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주주로서 불안하긴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발주가 나가고, 발주가 나가서 이제 계약 형태로 돼야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매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계약 공시든 보도자료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 백신 얘기들도 또 질문을 계속 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보도자료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뭐 비밀 협약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뭐 인트리보 외에 다른 업체에 파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홈키트는, 항원키트는 인트리보 통해서만 팔았는데, 홈키트의 경우에는 인트리보 외에도 뭐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고, 다양화돼서 그 뭐 판매 금액이 적으면 공시가 안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실체를 또 확인할 방법이 좀 공식적으로는 없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생산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어쨌든 다시 또 엑바의 답답함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뭐 큰 금액을 산 게 아니고 사실은 소량 조금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와이프가 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량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저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일단 좀 부담 없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계좌에서 미코가 오늘 그나마 올라줘서 플러스 됐고요. 나머지 전부 파란불, 아주 재미없는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 번째 계좌 플러스 계좌로 됐고요. 하나금융지주 좀 더 오르고 SK이노베이션 좀 더 오르면 여기 매도해서 그때 계속 말씀드린 대로 3200 갔을 때 인버스랑 코덱스 200 양매매 할 수 있는 그런 계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주 계좌 보시면 이렇고요. 역시 우리금융지주 평단 이하로 갈 때마다 계속 사겠다 하니까 평단 이하를 안 만들어주네요. 그죠? 팔면 오르고 이렇게 좀 더 살려고 하면은 또 안 올라주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그래도 뭐 배당률 이상은 올라야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5% 이상 또 배당만큼 이상은 또 수익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량주 계좌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텔레그램 공유드린 대로 헝다그룹 이슈가 어느 정도는 해결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지부진한 증시 언제까지 계속될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유 종목에 집중하면서 관리하고 또 이제 종목 축소하면서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